사라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농익은 과일이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구병모 작가의 책 파과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요즘 진짜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이것저것 다 보느라 힘든 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십니다. 뭔데? 오지랖 갑자기 쫄았어. 나 너무 한숨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으시구나. 네, 저는 오지고요. 네. 네. 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왔나요? 봄이 맞나? 왔어. 아니, 꽃은 왔는데. 서울의 봄도 왔어. 그렇죠. 비유적 표현. 어떻게 봄 같지 않으세요? 전 좀 추워요. 아직 지금 추워요. 오늘 좀 춥죠. 저희 녹음하는 날. 꽃이 안양터에 쫙 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뭐 중간에 막 비 오고 이래가지고 좀 쌀쌀해지고 한 것도 있었는데 봄과 함께 돌아온 책플릭스 파과입니다. 오늘 작품은. 네. 봄이랑 결이 다른데? 솔직히 파과. 그래도 제가 이거 들고 다녔거든요. 책을 최근 며칠 사이에 음. 그 꽃들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이긴 해요. 핑크 색깔. 핑크색이에요. 네. 제목이 너무 파과야. 맞아. 파과. 그쵸. 뜻도 그렇죠. 자, 일단은 봄이라서 그런가 지금 오프닝 내용을 보면 우리 옛날에 슬램덩크 소개했던 거 기억나나요? 영광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지금입니다. 네. 뭐 이런 명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불꽃처럼 살다가 터지니까 꼭 터져야 돼. 반짝이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이런 유달리 빛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게 한 번뿐일까 싶기는 한 게 책디가 예전에 소개한 책 중에 이진순 작가의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이라는 인터뷰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생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반짝반짝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는 매해 오잖아요. 어쨌든 꼭 한 번은 아닐 수 있다. 폭죽 같은 일회용이 아니다. 근데 아닐 수 있지. 인간의 비극은 그 반짝이는 순간에 자신이 반짝인다는 거를 모르지. 종종 잘 몰라요. 지금이었다라는 걸 모를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파과의 주인공은 노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그렇죠.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순간이구나 맞습니다. 느낄 때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상상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오프닝에서 약간 꽂힌 단어가 때문에였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서져 사라지는 그 뭐라 그러지? 유한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로 붙여놓은 게 그치. 우리 인생에 약간 아이러니다. 배경이 있어야 전경이 있잖아. 이렇게 이 오프닝을 듣고 지혜를 얻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컨셉이 지금 오늘 보니 저는 이 책을 읽고 왔고 오지는 아무런 편견 없이 정보 없이 그렇죠. 왔어요. 정보 없이 와서 제가 이거 고르면서도 오지는 이 오프닝을 듣고 뭔가 이 책을 좀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지침서나 좀 자기 성찰적인 책이라고 오해할 수도 그렇지, 있겠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이거 그냥 도파민 터지는 그러니까요. 스릴러입니다.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아니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과라는 제목의 그 어감 자체가 주는 좀 그러니까요. 도파민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 파야 파. 그쵸. 이게 상한 과일이거든요. 상한 과일이기도 하고 검색해보시면 이게 16살의 그 여자를 뜻하는 뜻이기도 해요. 왜 16살 여자가 벌써 상한과일이지? 그건 이제 검색해보시면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 조각이 1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소설 중간중간에 과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상한 복숭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이.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취를 풍기는 덩어리다 라고 그 과일을 얘기하면서 늙어버린 자기 자신을 좀 투영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소개한 오프닝처럼 그 노화와 상실을 그 삶을 이루는 좀 중요한 요소로 긍정하는 그런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이걸 클로징으로 선정으로 오프닝? 오프닝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왜 말을 방금 잘못했냐면 네. 이게 소설의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이거든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스폰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책 뒤에도 이게 적혀 있어요. 네. 좀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이가 준비한 파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철학적인 책은 전혀 아니고요. 이 아니야, 책은 철학적인 책을 읽을 수 있어. 아니라고까지 할 거 있어. 그런 좀 슴슴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읽는 내내 그냥 머릿속에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맞아요. 계속 재생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스릴 넘치고 그치. 비주얼라이즈가 좀 많이 되는 책이고요. 제가 이거를 사실 작년에 막 더울 때 여름에 읽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영화화 된다는 소식을 모르고도 이거는 무조건 OTT 깔이다 싶어서 미리 제가 막 가상 캐스팅을 해놨어요. 주요 인물들을 막 책에 막 적어놨는데 근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주요 인물 3명 중에서 제가 가상 캐스팅한 한 사람이 맞았어요. 우린 캐스팅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뭐 맞다고 알 주장하는 수는 겁니다. 없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짧게 줄거리를 소개를 네. 해드릴 텐데 그 주요 인물 셋, 조각, 투욱, 강박사 이렇게 셋이 나오거든요. 이 3명의 캐릭터 설정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나는 이 배우를 캐스팅하겠다. 같이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지는 지금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네. 더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네. 일단 주인공은 65세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65세가 할머니인지 아닌지는 지금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 어쨌든 공짜니까. 그쵸. 65세 할머니 이름은 조각이고요. 45년 차 킬러입니다. 이 조각은 킬러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방역업체로 위장한 살인 청부 업체 에이전시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 살인 청부 살인이를 방역이다. 방역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청부 살인인 방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의 뭐 에이스였고 그 방역 작업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근데 지금은 65세니까 나이가 들고 체력과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내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몇 번째 생일부터 쓰이지 못할 도구가 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자신의 그 은퇴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은퇴를 걱정하는 65세 여성인데 이제 일이 살인 청부업인 거죠. 킬러예요. 회사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예요. 그 에이전시에 속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족은 없는데 유기견이었던 노견 무용이라는 강아지랑 같이 삽니다. 이름 또 왜 무용이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나오는데 맞아요. 읽어보세요. 네, 이름이 또 무용이에요. 그러면서 집을 나올 때마다 일을 하러 갈 때마다 항상 뒷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무용이가 나가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죽음이 항상 자기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직업인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 65세 여성이 이런 길을 가게 됐냐. 일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먹을 게 없어서 당숙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돼요. 어릴 때. 근데 그러다가 여차저차 도둑으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혼내던 오빠를 업어치기를 해요. 그 죽었나요? 어린애가 죽진 않았는데 그래서 쫓겨납니다. 안 그래도 얹혀 사는데 그치. 미움받아서 잘못했지. 쫓겨나게 돼서 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클럽을 운영하는 류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거기서 잡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생기는데 끝까지 반항을 하다가 작은 꼬챙이로 그 상대 남성의 입 안쪽을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죽었나요? 네, 생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그 클럽 운영하는 류라는 류. 사람이 조용히 이제 한마디를 하죠. 너 재능 있다. 그쵸? 이거 소질 소질 있다. 있네? 라고 그거 하면서 아주 그냥 전형적인 킬러사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클럽 주인이었던 류의 진짜 직업이 청부살인업자였던 거고 류에 의해서 조각이 그때 스카웃되면서 청부살인업자로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그 류를 살짝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의지하고 이 어른이고. 그쵸 어른이니까. 어린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조각이 그렇게 애정을 품었었는데 류는 이제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죽게 사고 돼요. 맞아요? 뭐 이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쵸. 네. 이 일이 그런 일에 놓일 확률이 어. 높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류가 조각한테 했던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중한 사람이나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지 말고 마라.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약점이 되거든. 근데 그쵸. 인간성이 그럼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그쵸. 근데 과연 조각이 그 이야기를 지켰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강아지 한 마리와 살면서 일을 하고 65세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에이전시에는 뭐 다른 직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조각 말고 또 중요한 남자 직원이 33세의 젊은 남자 직원 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유망주겠네요. 나이로 보니 아주 그렇죠. 그리고 결정일 것 에이스예요. 같은데. 에이스고 유망주고 약간 빈정빈정거리고 그 계속 조각한테 퇴물 취급을 해요. 시비도 걸고. 근데 그러다가 조각이 실제로 방역 업무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되는데 원래 이 에이전시를 전담해서 치료해주는 장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설정 있죠. 있겠다. 필라들과 연결돼 있는. 메디 여기 있어야지, 메디. 제휴업체여서 의료팀 거기로 가야 되는데 하필 그 다친 날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30대 내과 의사인 강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살인 도구들을 막 품 안에 들고 몸에. 있고 큰 상처가 나 있는데 조용히 신고해야지. 근데 강 박사는 이게 안심을 시켜줬을 아.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막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좋게 해주는데 생겼거든. 있어야지 이런 그쵸. 사람은. 그리고 조각한테 추가로 뭔가 묻지 않아요. 아. 이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아서 아 이제 조각이 강 박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강 박사 뭐. 이게 짧게 설명했지만 마음을 여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러진 결론적으로 않아. 대범하다 생각했어 그쵸. 상당히. 결론적으로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 강 박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냥 선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 박사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데디. 사별을 했고 아내와 사별을 했고 본인 아버지는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일에 대한 과일이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 특히 조각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평범한 그죠? 사람인데 그 왜냐면 페이닥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맞아요. 직장인이에요 약간 직장인. 직장인의 마인드로 그쵸. 그냥 의사를 직업으로 그냥 가지고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각이 이제 강 박사에게 호감 비슷한 것을 애정 또, 비슷한 것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을 의지할 수 만났으니까. 있는, 그러면서 그 어쨌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약간 설렘 비슷한 걸 느끼면서 원래 사람이 그런 걸 느끼면 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좀 안 약해져. 되는데. 그 약해지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킬러 헌장 이거 어긴 거 아니야? 그쵸.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거슬려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투우입니다. 사장님. 네. 아 사장님은 잘 사장님. 몰라 이 사장을.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당연히 거슬릴 수 있지. 스승님. 그렇죠. 근데 투우입니다. 투우가 스승님 이런 투. 변화를 거슬려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투우라는 사람의 비밀을 하나 또 말씀을 아, 그 드려야 말하고 돼요. 가나요? 비밀 있겠지. 스포가 싫으시면 잠깐 네. 멈추시고. 여기부터 재밌거든요. 이 여기서부터 스포 보는 순간 스포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조각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 죽였던 어떤 남자의 아들이에요. 역시 근데 사실 악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헷갈렸던 게 투가 조각에게 가진 감정이 뭔지가 계속 헷갈렸어요. 저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팬심도 있고 막 근데- 싫은 마음도 있고 그쵸. 막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뭐 복수심인가 가장 생각했는데 쉬운 건 복수심이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조각이 그 남자를 가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가정부로 위장 취업을 했었어요. 그 집에. 악질이네. 그쵸.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키웠었어요. 돌봐줬어. 돌봐줬었어요. 엄마처럼. 짜이보다는 그죠, 돌봐줬어. 돌봐줬었어요. 근데 투가 그 집을 나간 사이에 어린 투가 집을 나간 사이에 아버지를 지셨구나. 처치를 했고 창문을 통해서 자리를 뜨다가 어린 투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 뒷모습을. 그러면서 아 우리 가정부가 죽였다라는 거를 투를 알아요. 알게 된 건데 그렇게 투는 아버지 없이 자라다가 살인 청부업자가 돼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조각과 같은 회사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투가 가진 어떤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위장 취업을 한 거면 그냥 최소한으로만 행동을 해도 되잖아요. 먼저 애정을 과하게 보살펴줄 필요는 없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을까에 대한 잘 챙겨줬어. 의문이 있어요. 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투가 알약을 잘 못 삼키는 어렸을 때.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빻아서 이거를 먹였어야 되는데 조각이 항상 그 약을 빻아서 직접 먹여줬었고 그렇게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투한테는 그게 어린 시절에 되게 모순적인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까지 하면서 나를 지켜줬을까? 나를 보살펴줬을까? 근데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갔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로부터는 그런 걸 받아본 받은 적이 게 없었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기억이 예. 남았겠지. 이게 특별한 기억이겠지. 그렇죠. 투는 되게 혼란스러웠겠는데요. 사는 내내.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굴 그 신뢰하지 못하고. 투가 어떻게 자라온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이 조각이 있는 에이전시
에이전시까지 흘러오게 되지 않았을까. 흘러왔어요 심지어. 노리 맞아요. 공개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아, 이렇게 노린 게 또 아니야? 맞아요. 아, 그렇게 진짜 악연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이전시에 청부 의뢰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 그 선한 강 박사의 아버지, 어머. 그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죽이라는 의뢰가 들어오게 되고 강 박사의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치원 딸. 그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강 박사한테 시간과 장소가 적힌 편지가 오면서 여기로 와라라고 오는데 요 세팅을 보고 이제 조각은 요거 투우가 지금 하고 있는 투우 일이구나라는 솜씨다. 걸 투우 솜씨다 이렇게 딱 CJ 감성으로 나를 감으려고 지금.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 조각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 일투를 벌이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결박당한 아이와 투우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둘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근데 33살 남자랑 이 늙은 게임이 여자랑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사야지, 그래도 기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간을 벌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결투를 하다가 여차저차 막 조각이 상처를 입었다가 여차저차 투우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둘이 같이 막 쓰러져요. 막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투가 치명상을 입어서 그러니까 남자애가 투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이 됩니다. 이겼네? 근데 그때 바로 이거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얘기해도 돼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할 근데 거야? 이걸 다 얘기할 거야? 여기 두 번째서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진짜 스포일러 알람입니다. 그쵸. 여기서부터는 진짜 스포일러 알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네. 궁금하실 점은 그래서 조각도 투를 기억하는가 그렇지. 이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관건인데?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스포일러입니다. 그쵸. 아까 말한 스포일러는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난 이제 파과이지 알고 봐야겠네. 근데 이제 우리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요걸로 재미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안 맞아요.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투가 죽기 직전에 조각이 네가 바로 그 애구나라는 말을 해요. 말을 해요. 몰랐어? 그동안? 그동안은 그걸 알았다는 그거는 전혀 없어요. 표를 내지 않았죠. 전혀 없어요. 네, 전혀 그리고 표를 내지 그 않았고. 순간에 이게 조각의 얘기를 내면 하는구나. 묘사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그 낌새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알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조각도 내가 볼 땐 모르고 있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이 어느 시점에 그거를 알았는지 혹은 어느 시점부터 감췄는지는 정확히는 알 알 수 수가 없어요. 없는데 네. 그래서 투도 헷갈려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왜냐면 이런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죽인 이런 애들이 사람이 한둘이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를 기억하는지는 그렇지. 투도 헷갈려 하는데 그 조각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투가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은 죽었어요? 연출이 나와요. 저는 사실 마음에 희망이 좀 있어요. 완전 아니, 죽었어, 피에타야, 죽었어, 피에타. 죽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죽었어. 마지막 죽었다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 대사가 더 죽겠지. 중요해. 근데 이거 시즌 2 나오게 되면 갑자기 눈 에이, 떼고 말도 안 돼, 소리. 갑자기 강 박사가 다시 치료를 해주면서 사업자 내고 셋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눈을 감은 그러니까 투의 눈을 감긴 후에 조각이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이게 진짜 나와. 무너져, 진짜. 라고 중얼거리는데 근데 갑자기 저는 여기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대체 뭐야? 그러니까 대체 뭐야, 이게 진짜.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든지 죽이든지 하나만 해야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럴 거면 이 일을 그동안 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게 정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 사랑하거나 죽이거나와 다른 이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니가 여기서 조금 그냥 깔 거 다 깠으니까 네네네네. 이제 좀 이게 감상과 끝이에요, 여러분.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니 투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게 왜냐면 그러니까 말을 안 조각은 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노화와 맞아요. 기억의 상실에 대한 그 맞아요. 설정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보니가 얘기한 것처럼 65세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아이일 수 있겠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가 뭔지 알아? 내 잠재의식 속에 있던 무언가가 그때 대사로 튀어나온 거야. 생사의 왜냐면 자기도 죽을 뻔했거든. 맞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 중에 나는 보면서 어떤 아이 중에 하나겠구나 정도가 지금 튀어나온 거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알약은 잘 삼키니 하니까 나도 바로 너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억눌러 왔는데 내 마음속에 기억 하나 한 꼭 있는 그게 거야.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거나 죽이거나가 아니라 조각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려고 할수록 괴롭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밑으로 넣어놓는 거지. 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인출되는 그게 순간들이 있는 것이다. 없어지냐고요, 사는데. 없앤다고 없어지는 기억이냐고요. 그치. 그게. 그래서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사랑은 이어지는 감정이고 대상에 대해 계속 의식해야 되는 감정인데 이거는 그 순간 그냥 튀어나온 거야. 내 삶에 어떤 숨겨놨던 무언가가. 그게 그런 말씀하신 거지. 것처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도파민 넘치는 굉장히 영화 플롯 같은 좀 계속 플랫한 그렇게 이야기라고 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여러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화와 음. 그러니까 몸이 쇠퇴하는 것과 우리가 젊음을 상실해가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도구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쓰여왔잖아요. 그러다가 그 기능이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다른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그런 고민, 삶의 아이러니 그런 게 이제 문체가 또 너무 재밌게 잘 쓰여 썼어요. 있어서 진짜 명작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제가 원래 지적 허영심 추천 담당자인데 이건 정말 오로지 순수 재미를 재미. 위해서 그거 다음 주에 오지가 할 거예요. 허영 씨는 제가 다음에. 제가 이거 처음 읽고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인물은 김희애 씨나 이미숙 씨 이분이 주인공을 맡으시고 제가 생각한 투 역할은 약간 좀 소년 감성도 있으면서도 상처받고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 아니 뭐 범죄 안 저질렀으면 유아인이 했어야지 뭐. 그래. 어울린다.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예민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불안정하고 보여줘야 되기 어울린다. 때문에. 그리고 약간 똘끼도 약간 그 살짝 긁을 때 되게 똘끼가 살짝 있거든. 빈정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저는 최우식 생각해. 최우식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착하게 마녀에서 생겼어. 이미지가 너무 마녀 강해. 딱 마녀 느낌으로. 근데 실제 캐스팅은 이혜영 씨랑 김성철. 그렇죠. 너무 괜찮아. 너무 잘 잘했어요.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그 강 박사를 연우진 그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 맞췄다고요, 그걸? 에이. 비싼데? 야 이래서 억울해. 어디다 써놔. SNS에 써놔. 진짜 내 내가- 게시를 해놨어야 공개로 되는데. 하고. 사과 읽은 날, 자 가상 캐스팅 해본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성지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억울하다. 그럼 제가 트러스트 가상 캐스팅 미리 해보세요, 다음에 해보세요. 얘기해드릴게요. 해야도 본전이지 뭐. 그건 외국인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우진 씨가 딱 선하고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생각했는데 딱 맞았고. 캐스팅 정말 찰떡이네요. 어쨌든 들어보니까 대충 어떤 구조인지 왜냐면 알겠죠. 여기선 되게 그 캐릭터들 각자의 1인칭이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작품인데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찰떡 캐스팅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근데 1인칭으로 계속해서 심리가 나오는 건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나 다른 사람들의 그거는 행동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그래도 웃긴 게 사실 조각이 굳이 따지자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 근데 자꾸 조각한테 연민이 들고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괴롭거든요. 맞아요. 보면서. 근데 조각이 그래도 바보인 게 뭐냐면요. 류가 지켜야 할 거 만들지 말자라고 룰을 정해줬잖아요. 되냐고. 근데 지금 근데 보시면 못 지켰어요. 되냐고. 당연하지. 왜냐면 안 돼. 강아지도 있잖아요. 일단 강아지를 드리는 것부터가 그래서 이제 되게 자기는 쿨한 척하지. 그 문제 쿨한 없어. 척하는데 A 이름도 무용이라고 지어놓고 지금. 그러니까 나가서 네가 할 길 찾아라 언제든지 이런 그렇게 게 하고. 보잖아. 그 문 여는 행동 자체가 너무 얘 끝까지 생각을 다 해준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 룰을 결국 지키지 못했죠.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무용이나 그 강 박사나 자기가 애정이 가고 지켜야 할 존재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더 일찍 죽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막 상황이 왔을 때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좀 더 버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켜야 할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지만 살 이유도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도구로 소모되는 삶이었죠. 왜냐면 죽일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케이스는 좀 극단적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요거는 사실 다 통용이 되잖아요. 지켜야 할 것이 있기 있어야. 때문에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진짜 지켜주고 싶다. 순수하게 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혹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는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후자가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일 거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제외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냥 짝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근데 이제 그건 항상이니까 이제 좀 스페셜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근데 팔 부러져서 왔어.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떡해. 강릉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자전거 타다가 팔이 어떡해. 부러졌어. 근데 전화 첫 그게 나 팔 부러졌어인 거야. 어머. 전화 받았는데 억장 와르르 나 진짜 옥장 무너져. 나 그 아직 잊을 수가 없어. 그 어머, 순간의 와르르. 감정을. 어머.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 나 그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버지가 무슨 무슨 오토바이 타다 다친 것도 아닌데. 진짜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되게 심할 때여서 입원 절차도 병원이 복잡하고 힘들었구나. 수술 예비 절차도 좀 애매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왔지. 네. 서울 와서 오자마자 짐 챙겨가지고 이제 강남 그 크다란 대형 병원 갔는데 응급실 못 들어가잖아요. 코로나라. 그래서 우리 둘 다 일단 PCR 검사 코 찔러놓고 대기하다가 하룻밤 거기서 이제 또 1인실 써야 돼. 그 PCR 검사 나올 때까지는. 그거를 지내는 그 몇 시간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뭔가
얘가 애도 아닌데 사실 이거는 생사가 달린 수술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너무 이 마음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 질문 받고 이제 뭔가 목숨을 구할 일은 목숨으로부터 지킬 일은 없잖아요, 우리 저희가. 우리 인생은 보통 보통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 날 지킬 일도 없고. 그래서 반대로 무엇으로부터 지킬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전 약간 호밀밭의 파수꾼 감성으로 세상에 이 어떤 좌절과 어떤 이런 실망 그리고 이제 실패 이런 감각에서 모든 이제 여린 상태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늘 마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켜주고 진짜 싶어. 진짜 사소한 예인데 제가 달리기 동아리를 했을 때 생각이 어. 났어요. 이거 아마 책플리스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신입 때가 좀 지나고 제가 잘 뛰진 않아도 그래도 달리기에 대한 공포감은 없을 시절에 이제 신입 회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거의 학부생 없고 이제 대학원생 위주의 동아리여서 학부생이 되게 귀해서 다들 삐약삐약 학부생 되게 잘 챙겨줬는데 다들 달리기 고인물이니까 저렇게 앞서가는 거야. 저 멀리 앞서가는데 여기서 아무도 얘네를 안 챙기면 좌절할 영원히 것 달리기를 안 할 것 같아. 그치. 이 동아리를 아, 나가는 그치. 건 물론이고 어. 달리기는 역시 최악이야. 이렇게 힘들어.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러닝이 재밌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페이스메이커를 한 달 동안 제가 한 학기 동안 제가 담당하겠다 했어요. 신입 페이스메이커를 제가 해서 정말 느린 페이스로 신입들 말도 시키고 와. 제가 전담을 해서 달리기 동아리에 계속 남아있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지켜주신 어. 게 맞다. 아 왜냐면 진짜 영원히 달리기를 안 할 것 같았어. 왜냐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큰 무서움을 안고 달리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저를 페이스 메이킹 해준 고인물이 있었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한 근데 거죠. 달리기 앰버서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닌데 네. 난 이 동아리에 그냥 나도 신입이었어 거의. 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달리기에서 뭔가 난 역시 달리기는 못해 이런 실패하는 마음을 느끼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기를 쓰고 했었는데 계속 항상 뭐 신입 이제 회사에서도 후배가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모임에 누구 신입 무슨 멤버가 들어오면 유독 마음이 갔던 것 가죠. 같아요. 네. 맞아. 단순히 내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소외감 느끼고 위축되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싫어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어.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 과거의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완전. 다치기 싫었던 그 맞아. 마음을 그 기억하니까 이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소소하지만 느꼈던 것 같아요. 완전 비슷하네요, 저랑. 저랑 왜요? 정말 아, 비슷하신 게 그래요. 저도 이거 부모님을 제외하고 생각하기로 그쵸, 그쵸. 했는데 그렇죠. 저도 어린이에 유독 약해요. 근데 음. 어린이 앞에서 저는 무슨 광대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린이가 기죽어 있는 우리 앞에서도 혹시 아. 광대가 우리 어린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보는 어린이 정말 작은 아기랑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는 지쳐 있고 애한테 좀 윽박지르고 그치. 애가 기죽어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훈육해야 근데 되니까. 그런 없지. 것도 그냥 훈육이고 뭐 상관없는데 나도 남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걸 보면 애를 가서 치얼업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걔 그 엄마 아빠랑 놀러 온 그 하루를 제가 너무 지켜주고 싶다는 이상한 어렸을 때 흑색감이 트라우마 있어. 있어요. 어렸을 때 네, 트라우마 있어요. 그런가 봐요. 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은 비행기에서 제 앞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아. 왜 앞에 앉아 있는 아기가 이렇게 뒤를 돌면 아, 저랑 보지. 눈이 어. 마주치잖아요. 걔가 너무 까불까불까불 막 무슨 막 자동차를 여기 위에 올렸다 아래 올렸다 계속 난리를 쳐서 호되게 혼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는 또 민폐 엄마는 끼칠까 또 혼나야지. 봐. 근데 엄마는 저는 그 일이야. 엄마도 안쓰러웠고 어. 애기도 안쓰러운데 어. 호되게 혼나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여기 사이로 뒤를 보는데 그때부터 제가 거의 무슨 거의 코미디언이구나. 막 그런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진짜 코미디언처럼 계속 놀아준 거예요. 한 어. 시간을. 그러니까 짧은 비행기긴 했지만 어. 한 시간을 계속 놀아줬는데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애가 막 뽀뽀해주고 난리가 난 어. 거예요. 막 자기 장난감 하나 주고. 친구 됐네. 네, 친구가 됐는데 자기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나?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아직 너무 피곤하고 애기보다 더 애가- 지쳤을 것 같아.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 애기들이 좋아하는 막 표정 바꾸기 이런 거 어. 계속하고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르는 애한테 해줬을까 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기 때 막 엄마 아빠 바쁜데 하루 시간 내서 나갔을 때 기쁘고 싶었거든요. 계속 신나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기죽었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 마음, 그 신나는 마음, 애기들의 맞아요. 마음을 지켜주고 이 싶다. 세상으로부터 이 차가운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세상을 구한다니까. 오. 이런 마음이 세상을 구하게 돼 이 있어. 작은 친절들이. 들으시는 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거 서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오프닝이 사실 이런 얘기인데 그 빛나는 순간 그게 결국 또 조각이 누군가를 지킬 때 맞아. 나오는 거라서 맞아요. 이 줄거리와도 굉장히 맞닿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에 킬러가 된다면 나는 그치. 닉네임을 뭘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건 N의 말이고 MBTI 맞아, N의 맞아. 말이고 근데 진짜 그럴 수 너무 있겠다. 힘들었다. 이거 상상해보는 게. 아 진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룰이 뭐 지켜야 할 걸 만들지 말자 뭐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킬러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에이전시에 딱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룰을 딱 만들 것인가. 일단 어려우실까봐 제 거부터 생각하자면 네네네. 저는 저한테 누구 죽여라라는 의뢰가 오면 나한테 이 사람을 지켜볼 3일을 달라. 그래서 3일을 지켜보고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집행위원회? 가려받겠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철저하게 잘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아주 잘 지키거나 리어카 끄는 노인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선의를 하는 걸 제가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이 가서 죽일 텐데. 근데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못한다. 내 손으로. 그 뭐야? 왜냐면 내가 그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 중에 그 선의의 씨앗을 본다면 네. 난 그걸 믿어주고 싶을 것 같아서 3일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게 제 규칙이에요. 근데 저 분리수거 비슷해요. 잘하는 인간 쓰레기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수거를 못 하는데. 그래.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근데 비슷하게 느꼈던 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이 질문이. 그래서 레드선 이러면서 이제 막 쥐어짰어. 너 킬러야. 그래서 제 성격에 집중을 해보면 저는 일단 1번 의뢰 유형별로 분류를 할 것 같아요. 엑셀로. 엑셀로. 자, 이거는 치정 문제, 이거는 경제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고 뭐 타깃은 그러면은 계급이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지역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대상화하는 거죠. 이거 사람으로서 대한다기보다는 숫자 1로. 그렇죠. 제일 무섭다. 그렇게 해야 이제 맨정신으로 일할 그럼 것 뭐 같고. 할당제를 가지고 하나요?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통계를 보는 거지. 어. 그래서 암호로 뭔가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엑셀로 관리하고 유형어 분석을 시도해 본다. 세상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동시에 이제 이건 양적 연구의 접근이라면 그렇죠. 네. 질적 연구의 접근. 타깃의 주변 탐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일이라는 건 생각 못했는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은 입체적이잖아요. 그치. 양면성이 있지. 근데 내가 알면 뭐해? 의뢰 받았으면 근데 우리는 죽여야지. 그치, 이 일 그치. 못할 나 것 같다. 회사원인데 뭐 가려받겠어? 그래서 결국에 그 뭔지 알아? 이게 결국에 근데 그렇게 알다 보면은 인간적 생길 애정이나 것 같은데? 관심이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럼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기가 룰일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가장 깔끔한 근데 방법인 저도 거죠. 비슷하게 저 원래 N인데 되게 T적으로 생각해. 뭔가 다른 건가? 하여튼 S적으로. 원래 되게 그랬는데 저도 원래 처음에는 이름과 얼굴 말고는 아예 정보를 안 받겠다.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게 근데 그러면 못 죽일 거. 왜냐면 잘 알아야 죽일 거 이 아니야. 사람의 삶의 패턴과 습관을 좀 그쵸, 정확하게 그쵸. 알아야 죽일 일을 거 잘하려면. 지하철 할수 타는지 없어. 이런 거. 그건 직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고. 생각 열심히 했어. 나 진짜로 진짜 많이 생각해. 저도 탐문을 하면 내가 정이 들 것 같은데 저 좀 정이 잘 드는 편이어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에 그다음에 하는 중, 그다음 후 나눠 생각했을 때 전에는 약간 주 52시간처럼 법정 그 근로 시간을 좀 지켜야겠다. 원래도 우리네 일이 이거를 법정으로 워라벨이 킬러가 중요하잖아. 지금 킬러가 법정으로 근데 시간 그냥 따지고 있어. 평범한 직업도 특정 비율을 넘어가서 내 삶을 잠식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한 게 나는 킬러가 아닌데 킬러의 삶을 살 일이 없는데 계속 원칙들이 자꾸 나를 보호하는 원칙만 생각이 나서 1번이 그거였어. 우리는 안 되겠다. 중요하다. 특정 시간 중요하다고. 이하로 유지해서 일이 내 삶에 과반이 되지 않게 한다. 야간 근무 이런 거 너무 하지 않게 그러면은- 하고. 그러면 이제 공휴일에 상황이 좀 벌어졌어. 써주고. 벌어졌는데 그럼 칼 찌르다가 6시야. 내일이- 그럼 갈 거야? 아니면 유연근. 내일은 쉬어야지. 유연 근무. 아니면 내일로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 그럼 다음 주로 바꿔요? 밀어. 아니 혹은 이제 쉬면 1.5배 주휴 쉬어야지. 수당 달라고? 근데 이 설정으로 말도 영화를 안 되는 만들어도 소리다. 재밌겠네요. 이건 나도 그냥 이 이거는 설정을 어떤 하면은 근로자성을 갖고 있어야 내가 안 무너질 것 같아. 맞네. 그리고 직업과 일체가 되면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죽일 때도 30초 안에 죽을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으로만 살인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굳이 줘야 되는 죽음이면 못할 것 같고 죽이는 것 자체, 제거 자체가 목적인 사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소설 보면은 의뢰인이 돈 겁나 많이 주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럼 안 받는 거지. 그런 건 안 맞을 안 것 받- 같아. 안 받는 거지. 내 적성 안 맞을 것 어차피 같고. 프리랜서니까 여기 고르면 설정상으로 되죠. 그러니까 마치 고르면 남이 돼. 의뢰한 안락사처럼 처리하겠다. 제거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 어떤 거라면 더 방역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스노트 같은 걸 근데 선호하겠군요.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또 뭐였냐면 아까 메딕 있잖아. 메딕 제휴 의료업체 있잖아요. 네. 저 정신과 상담도 있어요. 아. 제휴 정신과 메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사건당 한 번 정도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필수로 제가 아. 받아서 제 마음 사람을 죽이면서 약간, 마음의 사람 어떤 죽이면서 자기 마음 생기. 평온함을 약간 그거네요. 북유럽식 청부살인이네요. 그 약간 그쵸. 전체적으로. 내 킬러의 삶의 질은 챙겨가야 되는 거. 왜 어. 스웨덴의 킬러들은 행복한가 이런 이게 책이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 제가 하이퍼나이프라는 작품을 요즘 보고 있는데 오. 주인공이 사이코패스 천재 의사예요. 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명 살렸으니까 한 명 죽여야 지구가 좋아하지. 덱스터인가? 이러면서 죽여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건 아닌데 어.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누굴 살려놓고 한쪽에서는 누굴 죽여. 그래 그게 입체적인 어. 거라니까. 나는 그게 그런 식으로 뭔가 생명을 살리는 유의 또 자원봉사나 이런 정신적인 양분이 된 봉사활동 할 것 같아. 장기 기증을 하던지. 어쨌든 자기 합리화는 필요하다. 어쨌든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어. 이제 킬러를 살아야 되는 거잖아. 전제가. 전제가. 바꿔.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한 거였는데 오늘 듣다 생긴 그냥 이걸 다 덮는 메타 룰이 하나 생겼어요. 이 일지를 잘 적자. 기록을. 통계처럼 누구를 어떻게 언제 죽였고 그 특이 사항을 이제 일종의 어업일지처럼 다 잘 적어놓고. 적어놔야겠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약은 잘 먹니 이러게. 기억이 안 나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갑자기 제가 그럴 이 수 얘기 있어. 듣다 생각난 건데 얘기해도 돼요? 네. 럭키라는 영화 있어요. 럭키. 그거 보셨어요? 기억이 거기서 있는 보면은 거잖아. 그 청부살인업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오지한테 1억을 받고 죽여달라고 왔어요. 덕 PD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1억을 갖고 덕 PD한테 가서 너를 죽여야 돼. 근데 나한테 지금 1억을 주면 쟤를 내가 죽여줄게. 너를 죽었다고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너한테 제2의 인생을 줄게. 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거인 역시 거예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어디서든지 수익 구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킬러는 바꿀 수 없는 전제잖아. 그러니까 오지 입장에서는 덕 PD는 죽은 거야. 왜냐면 그치, 그치. 사망 신고는 된 거고 그치. 또 덕 PD 입장에서 날 죽일 사람도 이제 없는 제2의 인생을 어디 다른 나라 가서 그렇지. 사는 거예요. 서로 윈윈. 우리 그 사업을 해야겠네. 자, 우리 킬러 마무리합시다. 하지 말고 자 준비한 얘기 빨리 끝내세요. 끝이에요. 이게 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상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면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 자기가 우리 보고 킬러의 삶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저도 가볍게 솔직히 드린 질문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괴롭더라고요. 복잡합니다. 네. 아무튼 파과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입체적인 면이 많이 있네요. 많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느끼셨겠지만 파과라는 제목과 관련된 네. 그 과일의 여러 가지 메타포라거나 맞아요. 네. 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면서 조금씩 드렸던 어떤 단서 같은 것들로부터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영화가 5월에 개봉할 거예요 아마. 그 전에 5월이래. 한번 작품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얘기 듣고 재밌으셨으면 영화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죠? 제가 오늘 마지막 클로징으로 하고 싶어서 딱 가져온 네. 문장 하나 있어요. 무언가를 하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가벼운 인사일지라도 언제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요즘 같아서는 더욱 그렇다. 네. 벚꽃 구경 가셔야겠네요. 네. 놓치지 책플릭스에 말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미루지 안 된다. 마세요. 네, 저희 언제 못 돌아올지 몰라요. 가벼운 인사라도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구병모 작가의 파과에 대한 이야기인지 킬러에 대한 이야기인지 나눠봤고요. 자 이제 클로징 코너입니다. 요즘 뭐 봤지?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킬러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놓고 네. 사법부 입장인가? 제가 준비한 책은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사랑 없이 법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법과 결이 사랑. 비슷해. 지킬 것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법에서도 결국 지킬 게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게요. 법과 사랑이 연관된다. 법도 뭔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켜야 할 가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내지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이어보자니까 억지로. 연관이 있긴 하네요. 네. 이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부부관계, 가정법원 이런 얘기 나오죠. 이혼소송이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좀 형이 이상학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정말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입니다.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인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랑인데 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란 보통 변호사죠. 그래서 이 작가는 법관이나. 변호사입니다.
천수희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독특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변호사라고 하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송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은 구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약 2년 정도 해왔고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겠네. 그렇지. 온갖 사람들이 와서 온갖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를 물어보는 동네 변호사 일을 하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네. 민원 중에서도 되게 난이도 상 민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민원 상담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사연을 막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연과 관련된 저자 개인의 경험이나 다른 여러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나름 해석이나 통찰도 담아낸 거죠.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자식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안 했다고 말하는 자식을 믿어야 되는지 믿고 싶은데 의심은 또 지울 수 없는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 상담이 아니고 심리 상담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너무 괴로워요. 지금 상상만으로. 그죠? 근데 결국 자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한 상황이 돼요. 어떡해?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연을 쭉 풀어내면서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또 소개를 해준다거나 본인이 겪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좀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에 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작품으로 오지가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렵지 않고 되게 쉽고 일상적인 에세이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괴로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사연 자체만으로 뭉클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할머니가 소유한 모텔에서 젊은 청년 장기 투숙객이 뭘 잘못했어. 그래서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어. 그러면 이제 오셔서 그 얘기를 막 하면은 아유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구절절 자기 고생한 시절 얘기를 또 한참 풀어내시더니 자기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면서 책임은 안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그냥 갔대. 그냥? 얘기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근데 그걸 우린 보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해보잖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손해배상이 거지. 어떻게 되지?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계속 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청년인데 뭐 몇만 원 정도 한 2, 3만 원짜리를 막 반복해서 하는 거야. 자 지금 보내드릴게요. 뭐 근데 3만 원. 그래서 3만 원 입금 받았어. 근데 안 보내고 잠수 타는 거야. 보통 3만 원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경찰에 안 가지. 네. 안 가잖아. 그걸 근데 악용한 거지. 이거를 이제 이 변호사가 당했어. 자기가 당한 거야. 당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이 수십 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은 청년 여성이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일이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러 다니는데 근데 그 합의가 봐주세요가 아니야. 제가 딸을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막 하면서 용서 안 해주셔도 되고 처벌도 받을 건데 뭐 탄원 써달라 이게 아니야. 근데 부모로서 사과하고 그 액수가 얼마든 변제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희망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뭔가 비싼 법조 서비스를 소비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매스컴에서 비추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쵸. 변호사가 얽힌 세계들. 근데 그런 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민들의 온갖 인생사를 다 들을 수 있었지만 법이 일종의 매개로 작용했던 그 변호사가 만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게 밀리우 서재에서 연재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술술 잘 읽히고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좀 이 천수희 변호사 본인의 인생사나 캐릭터도 좀 재밌어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에 막 가난하게 자라다가 그분이구나. 좋은 로스쿨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법무법인 이런 데 안 가고 돈 안 되는데 그렇지. 간 거잖아. 개인사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에세이 읽는 맛이 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시골 의사의 맞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감성이 들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컬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처럼 법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로 결국 맞아요. 가는. 그래서 막 똑같아. 수임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넣고 가시고 고구마 갖다 주고. 정말 마음을 그러니까 고구마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뭐 그런 얘기들이 옥수수 있어서 갖다 주고. 화폐. 약간 인류의 충전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적 허용이 좀 들어가고 싶다. 이거 니즈가 많이 나한테 딱이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집어보실만 합니다. 천수희 변호사의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바꾸면 되게 재밌네요. 뭐? 법 없이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이현승 캠프에 완전 야, 진짜. 결혼은 계약이야. 계약이다. 계약 없이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야. 쩐다. 네. 자, 인류애를 오늘 우리 방송은 인류애를 충전하는 건지 없애는 건지 집중 맞은 네. 도둑력처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버렸다가 주워왔네 인류애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고요. 오늘 첫 방부터
지금 저희 봄 시즌 시작된 겁니다. 맞다, 저번에 맞다. 미키 세븐틴 얘기할 때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맞다. 봄 이제 시즌이군요 이게. 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첫 작품이 파과. 어두워. 하지만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파과 여러분 직접 책 받아보시면 진짜 벚꽃놀이 필수템이에요. 한번 꼭 검색해 보세요. 다음 주도 별로 벚꽃과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우리 왜 이렇게 다 칙칙하지? 아니 아무튼- 제가 요거를 여기저기 많이 들고 다녔어요. 최근에 막 친구들 만날 때도 근데 애들이 다 그 핑크책 이렇게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어. 이제 그 핑크핑크한 기운과 함께 네. 저희가 여러분에게 봄으로 느껴지길 바라면서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덧붙여주고 싶은 이야기, 또 저희가 돌아와서 반갑다면 반가운 마음을 언제 남겨야 된다? 지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책디와 함께 와. 봄이 오니 책디가 돌아옵니다. 와.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